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벌써 7월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았지만 우리 수험생들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을 직접 모시고 상담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자, 오늘은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상담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 합격의 열쇠를 쥐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은 8월 2일까지 계속되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가톨릭대 아주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집 방송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입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함께해 주실 텐데요. 먼저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이신 유청 사정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유청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통해서 부담과 고민 함께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면서 수시 합격의 길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 편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대는 역국의 인문사회 이공과학 계열, 서초동의 의학 계열, 해화동의 신학 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꾸준한 자체 개혁과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한 결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톨릭대는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15 플랜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7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스테파노 전형,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의 대학, 아시아 국제화해 허브, 가톨릭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참교육을 실천하고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가톨릭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톨릭대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청사정관님께서 201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봐 주시죠. 예, 저희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시 때 이제 대표 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스테파노 전형, 그리고 이제 교육기획 균등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정시 때 이제 농어촌 전문기 학생들 전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창의성, 인적성,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 공인어학 성적이나 교회 활동, 교회 수상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문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및 교사 추천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중요한 만큼 유사도 표절 검색을 굉장히 강화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지원하신 학생들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네, 우리 대학들이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화두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 입시에서 이제 수시와 정시 비중 가운데 수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톨릭 대학의 경우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모집 인원과 평가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별에 따라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저희가 이제 올해 247명, 작년보다 조금 이제 인원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247명 선발하고 있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창의성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인성, 자기주도성을 서류에서 평가하고 있고, 면접에서는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스테파노 전형은 인성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합니다. 133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래서 인성 부분에서 개인의 인성 및 가치, 공동체 활동 경험, 그리고 전공 적합성 부분을 서류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가치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파노 전형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고교장 추천, 국가유공자 군자녀 유형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운동 전형은 기초수급 대상자 전형으로 17명 선발하고 있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역경 극복, 인성 부분을 서류 평가 요소로, 문제 해결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가치관을 면접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대학마다 추구하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전형상의 특징들이 조금씩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가톨릭 대학교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 그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톨릭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그 각 대학이 모집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가톨릭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리, 사랑, 봉사, 를 통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좀 기억하고 그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가 있고 스테파노,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부분이 추구하는 바가 좀 유사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 지향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입사 전형마다의 어떤 궁극적 지향점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잠재능력 그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인터뷰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소하죠. 다른 일반 그 입사 전형에서 토론보다는 발표, 또 어떤 그 인성 확인 뭐 이런 쪽인데, 그 토론 면접이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이외의 서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녹아내서 표현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제로 지망을 하고 있는 학생을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3 어머니께서 학생을 연락 둔 주셨어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이가 여름방학 맞아서 수시 접수 고민하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가톨릭 대학교를 지망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저희 아이가 좀 성적이 좀 낮은데, 합격할 수 있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성적 평균입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3.75등급, 영어 3등급, 사회 3.75등급, 국수영사 평균 3.44등급입니다. 자, 다음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B형 100분위 50에 5등급, 수학 A 100분위 66에 4등급, 영어 B형 100분위 64에 4등급, 사탐은 각각 4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말씀드리면 2학년 때 정교 학생회 총무부원으로 활동을 했고 교내 인문학 특강에 참여했고요.
동아리로는 1, 2학년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1학년 때 130시간, 2학년 때 148시간을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은 2학년 때까지 총 168시간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으로는 우수 독서력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2회 연속 금면상을 수상했고요. 교내 학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내신 성적이 모의 수능 성적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이런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 우리 유청 사정관님과 또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과 분석을 해주실 텐데, 먼저 우리 유청 사정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이 현재 가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선발 방식 및 주요 특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재상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 되실 텐데, 인재상 부분은 간단하게 자기주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갖췄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열정 및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인지, 그런 인재상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또 이 전형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은 1단계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해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또 인터뷰 및 토론 평가 50%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유사도 표절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이제 불합격되거나 혹은 면접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도 F를 받는 경우에 네. 불합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면접 유사도 특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서류 평가는 2인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터뷰 평가는 한 5분 정도 진행되는데 3명의 평가자가 지원자 1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또 개인의 잠재 능력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 평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지원자 3, 4명이 30분 동안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은 지원자 1인이 면접관과 10분 동안 평가자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인재상과 이 평가 방법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보내온 자료를 좀 함께 좀 보셨거든요. 유청 사정관께서 우리 학생의 장점 혹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학생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일단은 서류 평가 요소가 자기주도성,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조금은 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성적이 이제 낮다고 걱정을 하셨지만은, 성적에 대해서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고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예체능 교과도 모두 우수해서 학교 생활을 골고루 열심히 한 학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도 매우 우수한 편이고, 특히 동아리 연극반 활동을 했는데 무척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연극반의 반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봉사활동 부분까지 좀 참조를 한다라면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협동, 리더십 등 인성 관련 부분이 우수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과 영역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사회과학부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교과 점수에 있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좀 감점을 받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인성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다만 보완할 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전공 적합성 부분입니다. 이제 성적 부분보다는 우리 학생의 지금 진로가 현재는 사회복지학과로 진로가 되어 있는데,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무대 연출, 무대 감독을 꿈꿨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만 보더라도 무대 활동, 무대 연출 그런 동아리 쪽으로 지금 활동을 했었고, 또 거기서 역할들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상에서 좀 연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머니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학생이 원래 무대 연출이나 무대 감독을 꿈꾸었는데 왜 지금은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어머니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보세요? 네네. 예,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예. 무대 감독은 꿈꿔오면서 해왔던 연극 활동들도 봉사하는데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사회복지과 거기를 지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런 하거든요. 것들이 자기소개서 내지는 입학사정관이 좀 납득할 만큼의 그런 진로 변경에 대한 그런 좀 소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정관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학생이 진로가 이제 갑자기 바뀌었고 네. 또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에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분명히 학생부에는 무대 연출 그거를 2학년 때 그 꿈을 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3학년 때 그 자소서 내용하는 사회복지학과를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친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그 소명이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윤상영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좀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저기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평 성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표준 점수 합이 430점입니다. 그리고 백분위 합이 243점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톨릭대의 사회복지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과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 70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를 통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수능에 대한 보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특히 연극반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우수하게 느껴지거든요. 1, 2학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또 반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연극반을 직접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고 또 학술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것도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그 연극반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아까 사정관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희망을 지금 사회복지학과로 했거든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뭐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 전공 적합도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얼만큼 잘 살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입사 전형에서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앞서서 이제 유청 사정관님과 또 윤상영 선생님께서도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수시 육회 지원할 때도 뭐 가톨릭을 포함해서 다른 대학에 지원할 때도 이제 교사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이 왜 연극이나 연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이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유청 선생님께서 또 한번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이제 충분히 살펴보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보완할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은 학생이 이걸 작성해 본 게 좀 서툴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학생들은 뭐 처음이라서 당연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본인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라든지 청소년 운영위원 등의 경험 등을 본인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이제 근데 단지 보완할 부분은 자소서를 읽으면서 마치 감상문을 읽는 듯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자소서는 사실 감상문이 아니라 입학사정관과 상대방들에게 내가 이 지원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상문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입사제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과정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활동이라든지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학생부상에서 이렇게 다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뽑아보고
그 내용들을 일단 이런 순서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첫 번째로 내가 왜 그 활동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왜 그 사건 때 어떤 느낌을,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런 동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소서에 밝혀줘야 될 게 본인이 그러면 그 활동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은 사람은 배우고 또 무언가를 그렇죠. 깨닫고 느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했는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역할과 변화 성숙을 통해서 내가 이 지원학과에 어울린다. 그렇게 설득을 해주시면은 아마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이제 뭐 1, 2, 3, 4 문항들, 공통 문항들이 있는데 1번에서는 성장 배경, 2번에서는 인성, 3번에서는 지원 학과의 활동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 변화 성숙들을 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소서 4번 문항입니다. 네. 입학 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앞에 활동과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일단 정리하지 않고서 무조건 컴퓨터 앞에서 자소서를 작성하려고 네.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사정관들에게 얘기할 때 근거,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진로 학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이 지금 오늘 상담을 진행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4번 문항에서 본인이 좀 진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로가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그렇죠. 당연하고 그것을 왜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학생이 정말로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라면은 이제 가톨대학교 이제 입학사정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진로진학 가이드북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전공 관련 소개들 한번 보시고 정말로 내가 그 학과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목이라든지 교수님들, 선배들 얘기를 한번 접해보고 또 나중에 진로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명확하게 내가 사회복지학과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를 네.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성찰이 좀 되어야지만 입학사정관 그렇습니다. 전형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자소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전경호 선생님께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서 네.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지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이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지금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좀 구체적인 근거,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6장의 카드를 쓰다 보면은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과 전형상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동일한 내용을 여러 대학에 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전형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에 급하다 보면요. A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B 대학에 똑같이 그대로 제출하는데 간혹 보면 대학의 이름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고 이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제 실수인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상의 특징에 맞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수시 6회에 그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입 합격을 위해서 추가로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유리한 전형이 입사 전형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지금 좀 전에 가톨릭대 입학사정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그 자기소개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이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 그 논술 관련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독서량도 꽤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도 한번 논술 능력이 된다면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그 수시 6회 전형이고 또 입사에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입사 전형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인데요. 우리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했지만 제가 본 자료 바탕으로는 조금 그 자율전공학부에서 그 원래 진로였던 무대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리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형 요소는 역시 서류하고 면접으로 구성이 되고 자기소개서를 잘 꾸미면 좀 가능성이 있다. 학생부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자기소개서를 잘 꾸미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학과는 좀 변경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수시 2차에 있는 자기 추천자 전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최저 기준이 없고 또 학생부 성적보다는 전반적인 서류,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연극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발표 면접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 따님과 좀 잘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대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자기주도적인 학교 생활과 자신만의 경험을 잘 살려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특히 구체적인 과정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현재 가장 부족한 전공 적합성을 보완하기 위해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명확한 진로와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나를 표현하라입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유청사정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가톨릭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가톨릭대 이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서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면접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이제 지도해 줬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서류 평가는 통과했지만은 면접 평가에서 좀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면접 평가도 가톨릭대 홈페이지, 입학사정관 홈페이지에 또 자세한 뭐 작년도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면접 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라든지 또 몇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라든지 다 본인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꼭 확인하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전략을 짜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가톨릭대학교 유청사정관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한국 대학의 미래를 제시해온 대학.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대학, 아주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아주대학교는 SCI 논문 실질적 평가 전국 대학 8위, 국내 최초 학부제 도입으로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 왔는데요.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국내 대학 탑10 실현과 2023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아주 에이스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통해
총 446명을 선발합니다. 젊고 실력 있는 아주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사정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또 아주대학은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대학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지영 사정관님께 일단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변화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변화는 크게 전형의 간소화를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시 1차, 2차 정시를 통틀어서 7개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주에이스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은 비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시에 선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재 고교별로 8명씩만 지원이 가능하던 경기도 우수인재 전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학교별 지원 제한을 없앴고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신설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제출 서류 간소화입니다. 아주에이스 전형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별도의 서류, 포트폴리오나 교사 추천서, 교회 수상 실적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생활 중심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아주대학의 의지를 반영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에이스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점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형이 아주 간소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올해 아주대학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 인원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4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공통적으로 접수받게 되는데요. 아주에이스 전형의 경우 총 237명을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면접은 10월 10일, 13일 양일간, 인문계열 학생은 10월 19일 토요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총 209명으로 선발하고 최초 합격자 발표를 수능 이후인 12월 6일에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이번에 아주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역시 아주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주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주대학교에서는 인간 존중, 실사구시, 세계 일가라고 하는 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부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아주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아주에이스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전형의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아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한쪽은 잠재 능력을 좀 더 창의력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한 부분은 학교생활 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명확한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좀 더 적합한 전형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금 모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서류 제출의 간소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천서를 받기도 하지만 추천서가 없는 경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모든 장점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아주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또 최고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개발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주대는 어떤 전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주 AC 전형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제가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윤상혁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의 1, 2학년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3.5등급, 영어 3.75등급, 과학 3.5등급으로 국수영과 평균 3.69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A형 100분이 64에 4등급, 수학 B형 100분이 62에 4등급, 영어 B형 100분이 76에 3등급, 과학 탐구는 각각 4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아주대 화학공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교내 활동으로 1, 2학년 때 토익 브릿지 영어 경시대회 참가했고 일본 고교와 교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선도부로 활동했고 신문 활용 수업, 유용 미생물과 관련된 교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아리는 3학년 때 도서부 차장으로 활동했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1, 2학년 합쳐서 모두 280시간을 참여를 했고 봉사활동은 총 288시간을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학생의 수상 내역인데요. 우수 다독자상 은상을 2차례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이 288시간, 또 이제 다독자상, 은상 2차례,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고지영 사정관님께서 우리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이 전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 방법과 인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주 에이스 전형은 우선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선 발표와 개인 면접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에이스 전형은 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인재상은 공동체의식과 창의 역량을 신철하는 인재 선발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뛰어난 학생보다는 균형적으로 발전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요. 교과와 관련해서는 기초학업 능력과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을 보게 되고 비교과와 관련해서는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2단계에 걸쳐서 발표와 개인 면접까지 있는 그런 전형인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시는지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합격 사례를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 화학공학과 A양의 학생의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이제 교과 성적 내신은 2등급대 후반이었고요. 특히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특히 화학과 생물교과 성적은 1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해온 점, 그리고 지역 호수에 대해 1년 이상 탐구를 해서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그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수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한 학교에서 준비한 과학체험 활동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해온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봉사 동아리를 결성해서 리더를 맡아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한 점, 그리고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점. 종합해 보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이 합격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합격생 사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는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결국 사실은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전의 합격 포인트는 학교생활 충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내 생활을 열심히 참여했는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봉사와 자기개발을 위해 교내 도서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도서 대출이나 도서 정리, 지역사회 분야에 봉사를 한 점, 특히 참여 활동들이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공 관련 독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우수 다독자상을 수상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 활동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 일정한 성취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굉장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선생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았을 텐데 성적은 2학년 때보다 좀 오른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예, 선생님께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2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과학 쪽은 좀 올랐고 수학은 유지하고 있어요. 예, 과학은 올랐다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사실 화학공학과의 경우는 상당히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평균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는 또 교과 성취들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학생의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보완해야 될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소개서가 다 이제 제출한 걸 보니 다 채워지지 않았던데 혹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일단 그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아,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받았는데 아직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인데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채워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 독서 활동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공에 대해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못다한 거겠지만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교육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1번은 1000자, 2번 1000자, 3번 1500자, 그 다음 4번은 1000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자 수와 사실 중요도는 비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3번 항목의 경우에는 1500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주대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교내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기술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하나 살펴보면요. 유용 미생물군, EM을 활용한 제품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짧게 기술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이 볼 때에는 이 활동이 언제, 얼마 동안 혼자 했는지 혹은 타인과 함께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본인이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균을 사용해서 실험했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지원자 모습과 활동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품 개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 방향이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 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던 간에 지원자에 대한 궁금증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 써서 보내는데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봐요. 그죠? 네. 물론 학교에 제출할 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앞으로 아주대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희망사항대로 앞으로 6회의 수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전략적으로 좀 어떤 것에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짚어봐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입사 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여름방학에 입사와 관련된 서류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사 전형에서는 서류 제출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두 요소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장점, 다양한 활동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잘 연결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여름방학 때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그 입사 전형만 노리기에는 조금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 교내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활동들이 조금 아주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은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을 때 수학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전형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적성고사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성고사 풀이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있는 쪽,
그래서 한 2개, 3등급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그래서 추가로 두 대학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대학은 입사 전형으로서 성신여대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서 최대 강점이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부분, 또 독서량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성신여대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천대 일반 전형 적성고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천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다소 부족한 수능 성적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성고사가 마냥 쉽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천대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상영 선생님께서 추가로 성신여대와 가천대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1단계도 그렇지만 2단계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지영 선생님,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주에이스 전형의 경우 면접은 발표와 개인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사전에 지원 학과마다 면접 과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사전에 20분 동안 그 과제를 보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면접관의 질의응답이 5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이 끝나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생부, 그리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인성과 관련한 개인 면접이 10분 동안 이루어지게 돼서 총 개인당 20분에서 25분간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아주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두 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아주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은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요구되는 글자 수를 채울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왜와 어떻게라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고지영 사정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주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아주대학교는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했고 교회 활동, 교회 수상 일절 받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1학기부터 5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얼만큼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고 충실히 했는지를 강점을 잘 드러내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합격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고지영 선생님, 또 함께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한양대와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변수,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와 경희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소중한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